격자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활용하면 가상적인 이온 결정 구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소듐하고 염소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소듐이 묘하게도 2 플러스가 된 거야.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상한데 됐다고 치자 이런 말이지. 그리고 Cl은 그냥 1 마이너스가 된 거야. 그래서 재밌게도 소듐하고 염소하고 만나서 NaCl2가 됐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세상에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런 게 당연히 없지. 없는데 이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 에너지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린 항상 NaCl 하면은 그 뭐예요? 바로 그냥 NaCl이라고 하지. 그래서 소듐이 1 플러스 양이온이고 염소가 1 마이너스 음이온이고 이때 소듐이 1 플러스고 염소가 1 마이너스면 둘 다 옥텟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듐이 2 플러스가 되면 당연히 이 상태에서 옥텟 만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옥텟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럼 사실 이것으로부터 굉장히 얘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것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해요. 우선 그래 이놈이 나타났다고 치자. 그럼 이놈과 관련된 격자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격자 에너지 구하는 수식 있죠? 바로 얘. 이 수식이 또 사실은 이름이 있답니다. 바로 이제 이 수식과 관련된 업적을 쌓은 두 사람, 본, 란데 이 두 사람을 합쳐서 본 란데 이쿠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0켈빈에서 그 가장 안정한 완벽한 이온 결정의 격자 에너지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죠. 자, 이때 A가 뭐예요? 바로 마덜롱 상수죠. 근데 지금 이 보시다시피 주어져 있는 NaCl2의 마덜롱 상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상적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강 예상해서 마덜롱 상수를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제시를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 수는 없고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실 이 마덜롱 상수를 갖는 녀석은 플로라이트라고 하는 녀석인데 그 플로라이트의 그 구조가 누구냐? 바로 얘가 CaF2예요. 그래서 칼슘이 2 플러스 양이온이고 플로라이드가 1 마이너스 음이온인데 그 CaF2의 구조를 담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이 녀석의 이제 마덜롱 상수 2.5를 그냥 도입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마덜롱 상수라고 하는 게 뭐가 됐건 그냥 대략 이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꼭 이게 뭔지 구분하지 않고 이 마덜롱 상수 이 자리에다가 한 이 정도 놓고 계산해도 사실은 전체적인 예상에 큰 뭐 이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어쨌거나 플로라이트라고 하고 문제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는 2.5를 넣고요. NA는 아보가드로 쓰고요. 자, Z 플러스 Z 마이너스가 양이온가 음이온가죠. 그럼 Z 플러스가 지금 여기 있는 Na2 플러스에 대한 얘기니까 저 자리에다가 2 플러스 넣고 그 다음에 Z 마이너스는 음이온가인데 염소는 1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전자전하량 4파이 입실론 제로 다 상수고요. 그 다음 얘가 화학결합을 이룰 때 그 이온 결합의 결합 거리가 2.814 옹스트롬으로 대강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어떤 예상을 통해서 제시가 되어 있다면 이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합 거리 2.814 옹스트롬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옹스트롬이니까 10원을 10승으로 바꿨고요. 그런 다음 여기 이제 보온 지수가 필요하죠. 이게 이제 전자 배치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소듐하고 염소의 평균적인 그 보온 지수가 거의 8에 가까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8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사실 8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7, 8, 9 이렇게 되니까 거의 그냥 1에 가까워서 계산에 큰 반영은 안 되거든요. 근데 대강 8로 놓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근사적으로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180.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와 이거 엄청난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CaF2처럼 NaCl2도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엄청나게 이 격자 에너지가 발열 반응이 되는구나. 그럼 발열 반응이면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발열 반응 에너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얘가 우리가 지금 NaCl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NaCl과 NaCl2에 대한 거니까요. 그럼 NaCl이면 이게 1 플러스 1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격자 에너지를 계산하면 이게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면 대략 한 800 정도 나와요. 그럼 보시다시피 한 800 정도니까 2100이면 한 서너 배, 한 3배 정도, 두세 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NaCl이 굉장히 안정해서 우리 지구에 많이 존재할 수 있다.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격자 에너지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 크기가 크고 이거 역시 굉장히 큰 발열 반응인지라 그만큼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서 NaCl이 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특히나 뭐 때문이겠어요? 이게 1 플러스가 2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NaCl 같은 경우는 이게 마덜롱 상수가 얼마냐면 1.74756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NaCl보다 지금 얘가 플로라이트 구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은 마덜롱 상수도 살짝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마덜롱 상수도 살짝 증가하고, 이온가도 1 플러스에서 2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것보다 한 3배 정도 이렇게 커진 거라 이런 말이죠. 크기만 봤을 때. 그렇다면 NaCl의 격자 에너지보다 NaCl2의 격자 에너지가 훨씬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쟤도 저 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얘는 존재하지만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왜? 이게 있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도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없지. 그럼 뭔가 이 격자 에너지를 훨씬 뛰어넘는 뭔가 억수로 불안한 요인이 이 NaCl2가 존재하는 걸 막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헤스의 법칙을 응용한 보온-하버 사이클을 이용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NaCl2 결정 형성에 대한 보온-하버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 그 또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시된 이 가상적인 NaCl2 결정에 대한 보온-하버 사이클의 계산 결과를 제가 칠판에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데이터들은 이미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아니면은 뭐 이런 문제들은 일반학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일반학 책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다 활용을 하니까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다 알려져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우선 어쨌거나 맨 처음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형성 반응, 바로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 바로 소듐, 호돈소 물질, 염소, 기체, 얘들로부터 NaCl2가 만들어질 때의 어떤 그 형성 엔탈피를 구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소듐 솔리드하고 Cl2 기체가 반응물이 될 거고, NaCl2 고체 결정이 바로 생성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Na 솔리드하고 Cl2 가스, 얘가 보시다시피 주어진 이 반응의 반응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NaCl2가 주어진 이 반응의 최종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에너지 차이인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할 건데, 그때 얘가 어떤 경로를 따라 최종 생성물이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소듐 솔리드가 소듐 기체가 돼야 되겠죠. 자,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하죠? 바로 그 유명한 승화라고 하죠. 뭐 이 경우는 뭐 승화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원자화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소듐이 금속이니까 고체로 있을 때는 그 원자들 사이에 그 금속 결합을 통해서 소듐 이런 금속 결정 덩어리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체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소듐이 전부 다 금속 결합이 해리돼서 다 원자화 되어 있다는 상태일 테니까 고체가 기체가 된 승화이기도 하지만 금속 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종의 원자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소듐의 승화 엔탈피는 108kJmol입니다. 이만큼 흡열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 있는 Cl2 가스에서는 염소하고 염소가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존재하죠. 그게 이렇게 염소 원자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염소와 염소 사이의 단일 결합력을 끊어야 이게 바로 염소 원자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때 염소하고 염소 사이의 결합력은 얼마다? 232kJmol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필요한 에너지는 총 350kJmol만큼 반응물이 첫 번째 중간체까지 이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일어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소듐,
얘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기체인데 얘가 기체면서 양이온이 되었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 내어 놓았네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소듐의 이온화 에너지인데 그 소듐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496kJmol입니다. 이만큼 흡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체 상태 원자가 기체 상태의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어 놓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소듐의 경우 첫 번째가 496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다 문제 제시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다음 여기서 소듐은 2 플러스 양이온이 돼야 되니까 이 1 플러스가 한 번 더 이온화를 하여 소듐 2 플러스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소듐의 두 번째 이온화지 얼마냐면 바로 4562kJmol입니다.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운 값으로 갑자기 확 뛰었죠. 이유는 뭡니까? 이건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 때문인데 알칼리 금속인 소듐은 최외곽 전자가 원래 한 개가 있죠. 그럼 최외곽 전자까지 전자 제거가 될 때는 그 이온화 에너지가 뭐 그렇게 그냥 완만하게 증가를 하다가 최외곽 전자 이상으로 전자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 이유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하나인 소듐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때까지는 그냥 뭐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두 번째 때부터 갑자기 확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소듐의 이온화 때문에 전자들이 생겼죠. 그럼 이 전자들이 여기 있는 염소하고 뭐 할까요? 바로 전자가 염소랑 반응해서 짜잔 이렇게 Cl- 음이온이 되겠네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전자 친화도라고 하죠. 그런데 전자 친화도는 다른 이온화 에너지나 엔탈피들과는 달리 발열 반응을 플러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부호가 다른 녀석들하고 서로 반대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 주기 위해서는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해 주셔야 다른 엔탈피나 이온화 에너지랑 개념이 같게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염소의 전자 친화도는 349만큼 발열이에요. 여기 이제 그 전자 친화도 앞에 붙은 이 표시가 발열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전자가 염소랑 반응해서 염소 음이온이 될 때 이 정도 이렇게 발열 반응이 돼요. 에너지가 안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염소가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거든. 전자도 2개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2배를 해줘야 염소 음이온이 이제 2배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 관계는 요것의 2배인 마이너스 698만큼 발열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Na2 플러스 기체 양이온하고 Cl 마이너스 기체 음이온이 드디어 만나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NaCl2 고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사이의 에너지 관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껏 계속 배워왔던 격자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격자 에너지가 앞서의 본 란데 이쿠에이션으로부터 얼마로 계산됐습니까? 2180의 아주 큰 발열 반응으로 계산이 되었죠. 그것을 여기다가 도시하고 그만큼 이 단계는 발열 반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처음의 반응물과 최종 상태의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관계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350, 496, 4562, 마이너스 698, 마이너스 280 사이에 당연히 뭐가 성립하겠습니까?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겠죠? 그렇다면 이 숫자들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2530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큰 무슨 반응? 바로 흡열 반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흡열 반응으로 2530kJmol이다.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반응 자체도 너무 흡열 반응일 뿐더러 사실 주어져 있는 이 표준 생성 반응도 보시다시피 기체가 사라지고 있는 반응이죠. 그래서 엄밀한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사실 이것도 해보나 마나 이 반응의 표준 반응 보시다시피 엔트로피 변화 역시 지금 줄어드는 바로 엔트로피도 감소하는 형태의 반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반응은 엔트로피도 감소하죠. 그 다음 반응도 너무 흡열 반응이죠. 그럼 이런 반응은 사실 전 온도 영역에서 돼야 안 돼요. 전 온도 영역에서 절대 불가능한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aCl2는 뭐 엔트로피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적 측면에서 절대로 생성될 수 없는 어떤 물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보나보 사이클에서 사실 가장 눈여겨볼 데이터는 크게 요 두 구간이죠. 얘하고 그 다음에 요거죠. 이 둘이가 지금 서로 어떻다는 거 알고 있어요? 바로 서로 경쟁적인 거예요. 나머지 데이터들, 뭐 승마 엔탈피, 뭐 조그만 결합 에너지, 여기에 있는 전자친화도 등등등은 사실 얘네들의 에너지 스케일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머지 것들은 다 고만고만한데 사실 4562에서 2180 요것만 빼도 거의 25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 것들은 거의 그냥 뭐 있으나 마나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바로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격자 에너지의 어떤 경쟁인 거예요. 이 경우 크기가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이 소듐에 보시다시피 이온화 에너지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격자 에너지가 큰 발열이어도 전체적으로는 반응 자체가 너무 큰 흡열이 돼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나보 사이클에서 어떤 제시된 어떤 이온 결합 화합물이 존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다? 여기에 있는 해당 금속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계산된 이 격자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거예요? 어디가 이긴 거예요? 이쪽도 이기죠? 그렇다면 이 해당 이온 결정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기 어렵겠습니까?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나보 사이클은 매우 어쩌면 고전역학적으로 이온 고체 결정에 대한 그 존재를 이 뭐냐면 시뮬레이션한 결과지만,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의 그 안정한 정도, 그리고 존재 가능성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 란데 이쿠에이션은 굉장히 효용성이 큰 어떤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자 형성과 관련돼서 사실은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격자 형성과 관련해서 공부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런 식의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